아니, 비춰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뭘 별을 비춰요, 별 비치. 아니. 식사하셨어요? 이제 끝나고 먹어야지. 여기 먹는 신게 드디어 이제 넘어지. 예뻐지시려고 드디어. 아니 뭐 넘어졌다니까. 넘어지셨다고요? 네, 넘어졌어. 확 쥐었는데 여기 다 깨지더라고요. 아이고야, 전 얼마 전에 유튜브 보고 네. 이거 당기고 이거 주사 맞으시다 그래서 그거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언제쯤 얘기? 아, 네, 그렇구나. 한 달도 넘었는데 넘어졌어요. 네. 아이고야. 손하고 아이고, 손 다 가시셨네. 아이고야. 코가 막 깨져가지고 그래도 요한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요새 발 삐끗할 때가 많아서. 근데 이 집이 네. 태원 선생님 집이에요.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그 셰프예요. 근데 이제 북촌에도 있고 또 네. 이제 강남에도 하나 열게 된 건데 그 친구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김태현 씨하고. 아마 황금알 할 때 많이 친해졌던 것 그죠, 같은데 네. 예, 방송하면서 네. 선생님하고 이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방송은 뒷전이고 예, 선생님하고 맨날 방송 끝나면 술 마시러 가고 술 친구. 선생님이 개인사 이런 거 이제 고민 상담 맞아요. 친해진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둘이 앉아서 이 앞에 이렇게 출연진들 많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몰래 혼담을 엄청 했어요.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진짜 이상한 거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진짜 사람이 친해지는데 제일 좋은 게 남의 험담하는 거예요. 맞아. 둘이 험담을 얼마나 했는지. 맞아. 말하는 투부터 오차니까지 저희가 다 뭐라고 험담을 해요. 세상에 저 남의 험담을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찐친이죠, 그게. 그게 찐친이죠. 맨날 그래요. 시작을 제가 먼저 하죠. 제가 맞장구의 달인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호근 한의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니 근데 선생님 저분은 왜 모자를 자꾸 저런 거만 쓰고 나와요? 되게 친한 형님인데 그 옆에서 선생님하고 계속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요리 선생님하고 밥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쇠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친한가 보자 이렇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오시겠다고 여기 이제 그 음식점에 오시겠다고 해서 말렸어요. 왜? 제가 개인적으로 누나라고 부르는데 누나가 먼저 오면 안 돼. 누나가 먼저 오면 나 이혜정 선생님한테 매장당해. 누나 나중에 와. 이혜정 선생님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이혜정 선생님 오신 다음에 와야 된다. 제가 말려가지고 나중에 오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나중에 오셨어요. 제가 어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진짜 아이고 큰 오빠 같은 그런 분이시죠. 네. 선생님은 이제 되게 반듯하게 잘하셔서 그렇고요. 전 약간 좀 지저분하게 잘해서 그런 말이 어딨어. 아이, 술 많이 드셨었겠네요. 그때는 술 꽤 먹었죠, 우리 그죠? 많이 먹었죠. 네. 그때는 뭐 방송 2주에 한 번씩인데 2주에 한 번씩은 꼭 막 선생님하고 네. 술 먹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도엽 씨가 비싼 거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비싼 거 사주세요. 사주시고 다 안 드세요. 네. 조금 드시고 제 이름으로 맡겨놓고 그래서 술 떨어졌다. 선생님하고 술 한번 먹어야겠다. 오기 전에 선생님 요 식당 그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분 좋죠. 왜냐면 사실은 열었다는 얘기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평론가라는 직업으로 살아서 미운 털이 굉장히 많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사람들이 평생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기 사실 조금 도움을 준 거고 대표는 사실은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진짜 대표예요. 명의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 이제 치킨하고 돼지고기 다 들어간 게 네. 스페셜입니다. 네. 이게 말하면 정식이네요. 네. 예, 예. 네, 스페셜하고 바다 이야기가 괜찮습니다. 바다 네, 이야기는 해물. 해물. 예. 네. 아니 여기 지금 몇 가지 채소가 있는 줄 아세요? 줄기콩 있죠? 네. 옥수수 있죠? 고구마 있죠? 네. 피망 있죠, 연근 있죠, 토마토 있죠, 고구마 있죠, 네. 브로콜리 있죠, 브로콜리, 양배추. 양배추, 이것도 애기콘, 네. 베이비콘 있죠. 이거 묘가라는 거, 그 네. 일본 고추 있죠? 버섯. 버섯. 이게 아마 17종일 거예요. 야채 17종.
근데 사실 이게 보시는 분들이 방송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많이 쌓아줬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왔나 네. 봐요. 근데 올 때마다 다 못 먹어서 조금 작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드세요 일단. 네. 예, 식사. 잘 먹겠습니다. 네. 아유, 저도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채소 가게에 있는 채소는 다 와 있는 것 같아. 채소를 이렇게 골고루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한 가지에도 두 가지 정도지. 하루에 한 끼는 좋은 거 먹자. 네, 이렇게 내 몸에다가 좀 좋은 걸 넣어주자. 이거는 칼로리 빈자한 그야말로 종합 영양 세트예요. 더군다나 채소들이나 이 고기들을 튀긴 게 아니고요. 불에다 구워요. 네, 불에다 구워서 조리를 해서 넣어서 나오는 거라 튀긴 음식들 안 드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먹는 커리하고 좀 어떤 점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먹기엔 좀 뻑뻑하게 해서 그냥 밥에 비벼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묽어요. 묽어서 밥에 이렇게 적셔 먹기도 좋고 채소가 있으니까 채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있죠. 그 수분하고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뻑뻑하지 않아. 나이 먹은 사람한테도 너무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국이나 탕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카레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건 브로콜리 튀김인데요. 이게 이 집 히트 상품이에요. 맛있습니다. 보통 그냥 삶아서 초장 찍어 먹잖아요. 껍질이 특별해요. 네. 겉바 속촉.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되게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맛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맛있게 먹는데요. 네. 난 나훈아 스님이 옆에 오신 줄 알아. 응? 맛있어요. 아니 그새 다 하고 가신 거예요? 저 브로콜리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죠? 근데 겉에 이게 전분으로 튀기셨나 봐요. 예, 비법이 있습니다. 그냥 좀 묻혀서는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손님들이 집에서 해봤는데 다 안 된다고 드시러 오십니다. 아 그래요? 타피오카. 네? 타피오카 전분. 아닙니다. 100% 감자 전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카메라 꺼주고 알려드린답니다. 내 몸을 알려주지 마세요. 절대 알려줘도 선생님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아 그럼 제가 또 폭발을 하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 경험이 선생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네. 마지막 회사 사장님하고 대판 싸고 이제 결제판 던지고 잘리고 나올 때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살겠다. 그리고선 프리랜서가 됐고 사실 첫 달에 제가 40만 원. 지금은 이런 캐릭터가 많아졌지만 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캐릭터가 없었죠.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쓰임새가 좀 있어가지고 한참 텔레비전 많이 할 때 제가 일주일에 11개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부산에 가서 쓰러진 건데 앰뷸런스 타고 올라오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돈을 벌자고 프리랜서가 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롭게 살겠다고 프리랜서가 됐는데 그때 황금알 하실 때 그때 황금알 할 때. 네, 그죠. 그때 많이 맞아. 했어요. 방송 엄청 맞아. 많이 했는데 맞아. 어느덧 자유는 사라지고 그냥 또 돈 하고 있는 또 이상한 중년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심을 좀 하고 방송이나 이런 걸 거의 이제 줄였죠. 그리고 바닷가에 갔는데 어느 날 파도가 하나도 없어서 근데 바다만 쳐다보면서 맥주만 마시고 있었는데 같이 하시던 그 나이가 좀 있는 선배 형 한 분이 갑자기 보드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시더라고. 어디가? 그랬더니 파도 타러. 그래서 파도가 어디인데? 저 끝에 발목만한 거 하나 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산 보시는. 저 끝에 찰랑찰랑한 조그만 파도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잡힌다고? 라고 했는데 그 파도를 잡아서 놓으시는 거예요. 그 위에서. 같이서 맥주를 마셨던 팀들이 보드를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바다 위에서 정말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파도가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 작은 파도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게 즐거운 건데 제가 감히 선생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 파도에서 배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파도 위에서도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저 작은 파도는 파도라고 생각 안 하고 자꾸 큰 파도를 탈 수 없는 나라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바다가 가르쳐 주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 작은 파도 하나에서도 또 그런 또 살아가는 이치를 배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뵈면 저는 되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했어도 안 뵈면 제가 우울감이 생긴다니까요. 아이고, 그 선생님 우울감이 95%제 네. 책임입니다. 태훈 선생님 책임. 저희 고등학교 때 진짜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 정말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 진짜 문제잖아요. 근데 제 얘기만 이렇게 계속 해도 돼요? 네? 아니요, 아주 힘들죠. 네. 저희 이제 교련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 김태훈이 너는 장담하는데 학교를 졸업을 못 할 것이야. 너는 잘리거나 그만둘 것이야. 너는 싹수가 보여. 어머나. 그런데 졸업식 날 이제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졸업합니다. 그랬더니 너의 졸업은 남들 대학 수석 2배의 결실이다. 대단한 수석 일을- 2배. 2배의 결실. 대단한 일을 해냈거든. 그때 사실 대학을 떨어져서 되게 우울했던 시절인데 그럼에도 그 이야기가 되게 웃음이 나오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간 뒤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선생님 저 이번에 대학 갔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대학을 갔어? 예, 대학 갔습니다. 아버지가 학교를 세우셨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이야 문제였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음악 듣고 뭐 영화만 봤으니까 저희 어머니 맨날 야, 너 그래가지고 밥벌이나 하겠냐? 라고 맨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웃으시죠. 결국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구나 하면서. 그럼요. 그 경험들이 사실은 지금에 지금에 네, 와서 네. 예,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사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부모는 그게 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막 아들이든 딸이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냐면 그 아들, 딸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또 제시하실 수도 있을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또 불협화음이 또 생기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걸 이제 버티는 힘을 기르는 사실은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또 실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살다 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전 오늘 딴 말씀보다 작은 파도 안에도 행복은 있었다. 네. 그만에 또 재미도 있었고 가슴에 새기고 가네요. 어저께는 술 안 먹었거든요. 남자친구 만나시는 거 어때요? 아, 올 때는 조금 기운이 없어 비실비실했죠. 아이고. 근데 남자친구 만나러 가면서 제일 예쁘게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막 이렇게 걸쳐 입고 그랬는데 역시 잘하고 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 오늘 영양 가득한 가장 핫한 음식을 오늘 또 먹었다는 또 그런 기분이 그것도 가장 좋아하는 민망하네요. 사람과 함께 먹었다는 게 오늘 감사합니다. 되게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